망나니 이재명. 참 우리가 사법부의 불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법치와 사법체계의 불신을 갖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빵식이 TV는 딱 이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 먼저 잡아 족치고 다음 플랜을 가동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온갖 짓거리를, 해악질을 다 해오면서 지금까지 목숨줄을 붙잡고 버텨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시화가 됐습니다.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매우 논리적인 정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로 회부, 노태학 회피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의 회피는 뭐 이재명이가 선거를 갖다 뭐 회피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직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장 아닙니까? 이 노태학이라는 놈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이 날 거라는 냄새를 맡고 도망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도망간 겁니다. 엄상필이라는 주심 재판관 4명의 이제 소부심으로 재판을 치르는 게 아닌가, 요렇게 우리가 불안해했어요. 거기에 또 우리법 연구회 놈이 하나가 끼어있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이 싹 다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해서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명만 더 삐까덕하면 우리가 원하는 쪽에 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아주 암울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빠르게 전원 합의체로 올려라. 그래서 파기 자판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자,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면 고법으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6월 3일 이 선거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4월 말일, 늦어도 5월 12일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선고가 날 것이다,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 빠르게 오늘 속보로 뜬 내용을 보시면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상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너 이제 끝났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오늘 누구를 만난다, 비공개 회동을 한다, 마음대로 해. 짜장면을 처먹든 술을 처먹든 누구랑 회동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 일단은 1심에서 이자가 공직선거법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고법에서 우리법 연구회 이놈들이 아무런 근거 논리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싹 다 무죄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고심으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된 겁니다. 이번에 이 엄상PD가 아니라 그대로 가도 되는데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배당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박근혜 정권이 협박했다. 그래서 내가 도장을 어쩔 수 없이 찍어줬다.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업그레이드해서 박근혜 때문에 무서워서 찍어줬다. 이렇게 이재명이의 거짓말이죠. 명백한. 여기에 대한 반론, 근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판결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죠. 근데 이 이재명, 백현동 이런 이 사건에 상당히 밝은 그리고 판결문을 잘 작성하는 분이 바로 박영재 대법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심재판관으로 뽑아놨다. 자,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백현동 수사 무마에 대해서 브로커를 갖다가 3년 징역형 그리고 추징금을 13억 3,616만 원을 확정 판결을 낸 분이 바로 박영재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대법관 중에 또 한 분이 인물이 있는데 권영준이라는 대법관이 있어요. 용도 변경, 이재명, 박근혜가 무서워서 용도 변경 해줬다. 이 용도 변경 특혜로 무려 77억 원이나 해먹은 김인섭 있죠, 브로커. 이재명의 최측근, 김인섭의 확정 판결을 때린 권영준 대법관도 여기에 포진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관련 백현동 브로커들에게 유죄를 때린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가 이 우리법 연구에 어용지라는 대법관들을 고용하려 하더라도 노태학이 도망간 거 보세요. 노태학이 도망갔어. 물론 노태학이는 문재인의 똘만이기 때문에 거대한 내각제 세력이 이재명을 야 선거 전에 날려버려? 이렇게 저의 어저께 불길한 예감을 피해가듯이 회피를 해서 아니야 빵식이 너 불길한 예감 가질 필요 없어.
바로 죽여줘 버릴게. 야, 노태학이 나와. 이렇게도 우리 보수 진영이 또 반대로 이재명이가 불리한, 매우 불리한, 희망도 없는 그런 이제 선고일을 남겨두고 있다. 자, 보시면 박영재 대법관은요, 김앤장으로부터 무려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좀 암울한 현실이지만 이재명 날리는 쪽에서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봤을 때 김앤장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앤장을 컨트롤하는 세력은 거대 이 재벌들이다. 고로 내각제가 이재명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봐줄 리가 없다.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은 모가지 다 날아가는데 문재인이라는 놈이 이재명 아가리에다 대가리를 밀어 넣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정말 수년 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박영재 이 주심 재판관의 주특기가 판결문 쓰는 거래요. 그래서 올렸나? 판결문 잘 써야지 국민들이 특히 이재명 지지하는 이 정신 넋 빠진 것들이 배고픔을 덜 흘릴 거 아닙니까? 논리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는가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박영재 주심 재판관을 주심으로 엄상필이 대신 올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다. 이재명을 날리고 난 후에 각종 논리를 적나라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신속하게 판결문을 쓰는 데는 박영재 주심 재판관이 적임자다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상필 대신 박영재 대법관을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소부심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에서 지금 진행이 3명 이상 4명인데 엄상필 주심에서는 거기에 1명이 일단 우리법 연구회가 하나 끼어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비껴갈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는 일단 대법원장 조희대가 재판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전원합의체로 평결을 내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만 동의를 하면 이놈은 파기 자판으로 그냥 거기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배지도 똑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지금. 어쩜 좋아. 물론 우리가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박영재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전원합의체로 지금 배당이 회부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고 또 시기와 사안이 상당히 중차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 건데 이전에 소부심에서 판결이 안 났을 경우 뭐 그냥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합의체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뭐냐, 이재명의 극악무도한 이 뭐 사법체계를 지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하는, 또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굳은 결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멤버를 보시거나 그냥 전원합의체에 올린 거 말고도 플러스로 지금 박영재 대법관 판결문을 잘 쓰고 백현동 관련해 확정 판결을 냈던 그런 대법관들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좌성향의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노태학이라는 놈이 도망갔다. 그래서 기사에 이제 노태학이 회피했다라는 거는 노태학이라는 놈이 문재인의 지령을 받았겠죠. 야, 너 나와 그냥. 맞아. 이재명 죽이는데 거기서 얼쩡거리다가는 너 싸잡아서 욕먹는다. 문재인이가 노태학을 좀 보호하는 거지. 이재명 날릴 거니까 너 나와. 그래서 이 노태학이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학 회피라는 그 제목의 기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사건을 갖다가 소부심으로 빼지 않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올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원하고 있는 이놈의 폐악질을 고법에서 정말 우리법 연구회 놈들이 이렇게 깔아뭉개버리고 그냥 무죄로 줬던 그 극악무도한 사법체계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지켜주십사.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도 말씀드린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품이나 뭐 성향, 뭐 그리고 그동안의 행보,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그 아비 기한 속에서도 혼자 소수 의견, 자기 혼자만 무죄다, 뇌물 안 먹었다라고 판결한 분이 이분이고, 이분은 대법관 끝나고도 조용히 해라,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김앤장이나 이런 큰 대형 로펌의
대우를 받지 않고 그냥 후배들 양성에 힘을 쓰고 있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도 2번 정도를 대법원장 자리를 마다하고 고사했다. 그러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2번째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 받아들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여러분 보시면 이 박영재 주심 재판관은 부산 출생입니다. 네, 부산에서 태어났고 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법관으로 임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향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지금 대법관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최근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관련 백현동 브로커들을 날려버리는 확정 판결을 했던,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에 대한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주심 재판관으로 올렸던 거는 우리 그냥 추론이지만 이 판결문을 굉장히 잘 쓰신대요. 그리고 이 백현동 관련 본인이 확정 선고도 냈고 브로커들 김인석부터 그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알고 있다. 그걸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이래해서 이놈은 유죄다.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없는 놈이다. 라는 정말 제대로 된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분이 바로 박영재 이 대법관이다. 주심 대법관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또 판결문을 내릴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빵 시기에 예상대로 4월 말 빠르면 늦어도 5월 12일 이전,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12일 이 사이에 이재명의 배지는 떨어지고 바로 이제 후보 교체가 되겠죠. 피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끈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이놈의 이제 대북 송금부터 성남 FC 12개의 재판이 싹 다 훌로 돌아가면서 이놈은 사형 선고 못지않은 무기징역을 받고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할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